지금 이제 민주당의 분위기인데요. 총선에서 200석 얻어서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땐 조금만 더 나가면 윤석열 탄핵 났을 것 같아요. 민주당 느낌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월요일 날 최고위원회에서 한 말이 국정농단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국정농단이라고 쓰고 나중에 탄핵이라고 있는 거예요. 국정농단을 하는데 탄핵 안 하는 게 사실은 불법이에요. 이상한 거죠. 그게 이상한 거죠. 이재명 대표 저 발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중앙일보가 도움을 줬어요. 김건희 로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죠. 지금까지 많은 국정농단 사례들을 봐왔지만 9조 원대 국책 사업을 아무런 설명도 없이 갑자기 옮기는 거 처음 봤습니다. 이런 게 국정농단 아닙니까? 그래도 그 이전에는 뭔가 명분이라도 있고 핑계라도 대고 했는데 아예 뻔뻔하게 아무 이유도 없이 갑자기 옮겨놓고는 문제 제기를 하니까 이번에는 아예 백지화시키겠다고 행패를 부리고 있습니다. 국정을 이런 식으로 행패 부리듯이 해서야 되겠습니까? 만일 정부 의도대로 강상면에 종점이 설치됐다면 그 인근에 축구장 5개 면적의 땅을 소유한 대통령 처가는 막대한 개발 이익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국정농단입니다. 이번 사건은 대통령 친인척이 연루된 권력형 비리 의혹의 전형입니다. 대통령 공약 파기 사례 또 하나 더하지 말고 원안 추진을 조속히 선언해서 혼란을 중지시키기 바랍니다. 네. 국정농단 이야기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참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국정농단 누가? 최순실이. 최순실. 대통령의 권력을 이용해서 농단했다. 그 막 각종 이권 개입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최순실도 이런 건 안 했어. 내 땅 있는 쪽으로 고속도로를 허하라. 터널과 다리를 몇십 개를 놓고 허하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아니 사실 그 전에 명박이는 했던 것 같은데 내곡동 해가지고. 아, 근데 규모가 달라. 그쵸, 규모가 다르죠. 규모가 달라. 이분들 통이 크신 분들이니까. 그러니까 아니 최순실이나 이명박이는 지금 땅을 치면서 되는 거였는데라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들키니까 물타기를 하죠. 뭐 전 군수 민주당 군수가 어쩌고저쩌고 막 물타기를 하죠. 본질은 정말 100% 믿어서 도로를 뚫고 보니까 환경을 파괴할 목적으로 터널 몇십 개를 다리 몇 개를 놓고 와서 정점을 보니까 김건희의 땅이 있네. 우연히 그렇다 치더라도 본질은 결과론적으로는 이재명 대표 이야기처럼 이익을 얻는 것은 윤석열 처가예요. 김건희란 말이죠. 윤석열 본인일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땅 결국은 본인이죠. 종점 주변에 있는 땅은 ESIND도 아니야. 김건희 땅이 제일 많아. 본질은 그건데 계속해서 지금 물타기를 하고 있는데 물타기를 하는 본질은 뭘까요? 쫄리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죠. 쫄리니까 여기에 대해서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 어쩌다 보면 이렇게 됐다. 백지화를 백지화하겠다. 원하는 대로 가겠다 하면 되는 거를 점점 더 꼽니다. 그러면 이쪽이 물타기를 하면 물타기 당한 쪽에서 또 팩트 체크를 해요. 가다 보면 이미 이 게임은 70대 30으로 완전 기울어져 있는 게임이에요. 결과론적으로. 제 생각에는 이미 너무 많은 이권들이 끼어가지고 원희룡 수준에서 원안으로 가겠다는 말을 못하는 걸 수도 있어요. 이미 수정한 데도 누구 말대로 제가 한 말 아니에요. 저는 어디서 들었어요. 이 터널은 누구 오빠 주고 이 터널은 누구 오빠 주고 이미 다 정해져 있는데 지금 좀 전에 들은 것 같은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갑자기 원한 대로 간다 그러면 야 그거 나 준다며. 내가 그때 너한테 그렇게 잘해줬는데 아니 근데 이권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이해관계 이권이라는 게 그게 잘했건 잘못했던지 간에 수정한 대로 가가지고 여기에 이미 수많은 공사 계획들이 들어서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야 거기에 우리 레이디 가카 땅이 있대. 야 우리도 사자.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렇게 이미 수많은 이권이 끼어버리면 원희룡 수준에서 야 이거 지금 뭐 원하는 대로 간다? 그거 못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극단적 강수. 말 그대로 양평 군민들 인질로 잡은 너네들 그러면 나 고속도로 안 놔줄 거야. 이런 태도로 나오는 게 좀 그게 아닌가. 미리 배분이 됐다면
수정 안 되로만 가야 되는 답정너. 그렇죠. 이미 답은 정해져 있고 이미 조금 이해관계가 너무 많이 얽혀 있어가지고 어떻게 그 실타래를 풀기가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자, 있다라는 그러면 생각이 수정한 대로 간다는 전제하에 일부 구간은 삼부토건이 맞는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삼부토건이 왜 들어가?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자, 이거는 특검 갈 사안입니다. 국정조사는 당연히 해야 되고요. 특검 갈 사안이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 윤석열이 지지율 올리고 싶으면은 주가 조작, 김건희 감옥 보내면 된다고. 결국에는 이런 사단이 나는 거예요. 대충 검찰이 김건희 주가 조작 뭉개고 갔더니 이런 사단이 또 나는 거예요. 이거는 윤석열이 어떤 의도를 했을지 모르지. 나는 우리 마누라한테 내 권력을 다 밀어주겠어 일지. 속으로. 김건희가 막 장관한테 직접 전화해가지고 별짓 다 해도 아 씨발 욕만 하고 있지 실수로 대들지 못하는 건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는 김건희 주가 조작을 지금 하는 둥 마는 둥 하게 되니까 지금 여기까지 또 오는 거고요. 우리가 모르는 곳에 또 터집니다. 이걸로만 끝나겠냐고. 뭔가가 또 있단 말이죠. 아니 천안함 모자가 혹시 SOS 사인은 아닐까요? 대통령이 보내는. 나 가만고 있다. 진짜 걱정이 됩니다. 어벤던십. 근데 이게 사실은 민주당이 크게 칠 수 있는 어찌 보면 호재인 거잖아요. 국정농단이 왔으니까. 근데 지금 내부의 사정을 들어보면 그렇게 지금 전력적으로 나서서 다 때려 부셔야 되는 상황에 서로 발목 잡기를 하고 있다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걸 우리는 이재명의 사이다를 보고 싶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민주당을 보고 싶은데 지금 내부에서는 그렇게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심히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야 될지 이견이 있다 이런 거죠. 어쨌거나 특검 가야 되는 사안이라고 보고 야 대장동 특검, 김건희 특검, 양평 특검 존나 많네 진짜. 이거 결국에 오염수도 특검으로 가야 돼. 방법이 없어. 자, 그 중에서 이제 김두관 의원이 가장 표현을 적확하게 했습니다. 직권남용, 업무상 배임, 국고손실. 결국 윤석열과 원희룡에 대한 탄핵 사안이다. 탄핵 딱 사안이죠. 치고 나왔어요 지금. 저는 국고 손실이 제일 크다고 봐요. 네. 그 어떤 것보다. 그리고 명확하게 나오는 거잖아요. 국고 손실. 만약에 백지화 한다고 해도 국고 손실이고 기타 등등 고속도로뿐만이 아니잖아요. 사실 국고 손실은. 그러니까 다 걸려요. 네. 이거 백지화 못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원한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갑자기 예타를 또 해. 이쪽 저기 강상면 쪽으로 예타를 또 해. 국고 손실. 그렇죠. 국고 손실이지. 그거 말이 좋아서 예비 타당성 검사하면 공무원들이 모여가지고 책상 위에서 종이 놔두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최재관 위원장은 저거 어떻게든지 강상면으로 가려고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도둑질을 몰래 하려다 들킨 사건이에요. 그 들킨 사건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나는 여기 강상면 쪽으로 갈래 하기가 힘들다고요. 그러는 순간 정권이 위험해진다고. 들키다 보니까 이도저도 안 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 그 짧은 머리가 윤석열 대가리 나온 것 같다. 야 국토부 장관 들어오라 그래. 백지화한다 그래. 이랬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런 그러니까 얘기. 그게 참 무서운 게 뭐냐면 얘네들의 행정작용이라는 게 자기네들이 무슨 국민들한테 시해하는 건 줄 아는 거예요. 무슨 은혜를 내려가지고 거기에 도로 내가 놔줄라 했는데 기분 나빠서 안 놔줘. 이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국가의 행정작용이라는 거는 거기에 고속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놓는 거고 거기에 고속도로를 놔야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기 때문에 놓는 거지 뭐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놔서도 안 되는 거고 자기네들이 은혜를 베푸는 의미에서 놔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필요하니까 필요한 데 놓는 거고 행정작용이라는 거 그 작용을 기계적으로 하는 것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면 안 돼요. 근데 얘네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고속도로 놔주려고 그랬는데 똥파이들이 날라와가지고 시끄럽게 하니까 나 안 놔줘. 누가 손해인지 보자. 지금 이러고 자빠진 거거든요. 근데 진짜 열받는 건 뭐냐면 이런 문제가 터졌잖아요. 기존에 있던 보수 정권 포함해가지고 대통령이 자기 입장을 밝혀요. 그러면서 사과를 한다든가. 그런데 윤석열은 찍소리 안 하고 있으면서 국토부에서 다룰 문제라는 식으로 빠져나가잖아요. 존나 비겁해요. 나토로 가버렸어. 나토로 도망가 버린 거지. 나토 가가지고 김건희랑 윤석열 해맑게 웃고 있는 모습 보면 쟤들 사이코패스가 아닐까?
근데 사실은 숙소로 돌아오면 엄청 검색하고 있을 거야. 그렇죠. 대한민국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술 다 깨셨대요? 그러니까 이 부인 비리 사건은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최순실만 해도 남이야. 그렇죠. 남이죠. 이거는 대통령의 부인이 얽혀 있는 사건이에요. 누가 봐도 우리가 그 심상치 않게 봐야 될 문제가 김건희가 장관들한테 직접 전화한다는 보도 한번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네. 우리 방송으로도 했어요. 그러면 원희룡 하고 직통 통화했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 그 백지화 기자회견 직전까지도 원희룡이 계속 전화를 하느라 회의를 못했다고 하죠. 그 전화 누구한테 받았을까요? 그리고 어쨌든 윤석열이 입 다물고 있어 지금. 두 부부는 이 비리 사건 터졌는데도 해외에 나가서 아무 짝에서 쓸모없는 나토 가가지고 전화나 모자 쓰고 돌아다녀요. 동네 바보 형도 아니고. 그런데, 바보 형이 아닐 거라는 그런 편견은 버리세요. 그런데 따라간 기자들이 있잖아요. 윤석열한테 물어봐야지. 질문 안 할 거 아니야. 또 그 다음에 다른 해외에 나갈 때 또 배제시킬까 봐. 그렇죠. 잡승 비행기 안 태워주면 어떡해. 그러면 가갖고 여사님하고 사진 찍고 셀카 찍고 대통령하고 셀카 찍고 그걸로 끝날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국정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런 데서 보이는 거예요. MBC만 하더라도 비행기 안 태워줘. 그거 아니에요. 내가 비행기 태워줬더니 지가 태워주는 건 줄 알아요. 지가 해주는 건 줄 알고. 그러니까. 행정작용이라는 게 무슨 옛날처럼 왕이 있어가지고 국민들한테 은혜를 베푸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사실 조선시대 왕들도 안 그랬어요. 근데 지 맘이야. 비행기를 태울지 안 태울지, 도를 놓을지 안 놓을지. 자, 근데 이게 또 다른 분석도 있어요.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 당연한 거지. 그렇죠.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저기 김건희 땅으로 고속도로를 넣는 것 자체 과정을 떠나서 알았든 몰랐든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한테 굉장히 많은 불법들이 걸려 있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고소고발 엄청 날 거고요. 이거 검찰이 묵히고 두면은 윤석열이 끌려 내려온 뒤에 다 수사받을 사안 중에 하나가 돼버립니다. 여러분들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 되기 6년 전에 조민 씨 따님이 받았다는 600만 원 장학금으로 파면됐습니다. 최근에. 그것도 개인이 준 장학금이었죠. 지금 1조 7천억짜리 공사예요. 근데 그 공사비를 빼먹지는 않겠지만 물론 빼먹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또 마차님한테 하시겠죠. 아, 못됐네. 미리 막을게요. 어떻게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 아 그래도 20%씩은 해줘야지. 아유, 깜짝이야. 로비 자금. 로비스트. 근데 파면됐단 말이죠. 상황이 이래. 대한민국엔 두 가지 법이 있고 두 가지 기준이 있어. 두 가지 잣대가 있어. 근데 진짜 중요한 건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엄청난 우리의 목소리가 있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있을 수밖에 없죠. 엄청 개쩔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 내가 했어 하고 나서는 놈, 양평 군수, 김성교 전 의원 뭐 몇 사람은 있는데 실제로는 이거 아닌데 이렇게 푸나 싶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술 취해서 음주운전 하는 놈 몰라요. 지가 얼마나 위험하게 운전하고 있는지. 같이 취해 있는 놈들도 몰라요. 멀쩡한 정신에 그 차 안에 있는 사람들만 오줌 매려온 거지. 그 수정 아닌 공천고속도로라는 이야기가 있어. 김영선이 물고기 똥을 마시는 공천수인 것처럼. 천공도 아니에요?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총선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9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패배할 거다라고 보는 거고 그 이야기죠. 양평에서는 국민의힘이 당선될 수도 있어요. 갈라치기가 먹혀서. 민주당이 괜히 건드려가지고. 그런데 그 밖의 지역은 대패 조짐이 그렇죠.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김건희가 양평 땅을 전부 기부해야 된다가 국민의힘에서 나온다는 거야. 아. 공천 못 받네. 그러니까 이걸 빠져나가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 한번 해보자고. 어쩌다 보니 이렇게 돼서 기부하면 그걸로 논란이 끝나. 땅 기부해버리고 원한대로 가면 끝날 수 있는데 계속 지지고 볶으면 민주당이 가만히 있냐고요. 날마다 기자회견하고 있잖아요 지금. 1일 1 브리핑하고 있어. 갑자기 또 각하의 사위 환원이 생각나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이게 되든 안 되든 그런 식의 꼼수를 쓸 것까지 예상은 되지만 기부를 해야 된다라는 압박용으로 계속해서 이거를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김우겸 의원 계속 이야기 나오는데 김우겸 의원 때 어땠어요? 국민의힘 의원들 5명, 6명씩 가가지고 그 건물 앞에서 진치고 앉아서 사진 찍고 다 했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들 여기 가서 강상면 가서 사진 찍고 휴게소 부지 가서 사진 찍으세요. 아니, 걔네들이 들어놓으라고. 바보짓 한다고 우리까지 할 필요는 없고. 아니 왜냐면 그렇게 해서 김우겸이 그 기부까지 했단 말이에요.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속상한데 야, 진짜. 이러면 김건희도 하라는 이야기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라는 이야기 정도는 할 수 네. 있죠. 근데 이번에 저 김부겸 전 총리 땅도 있다 그랬잖아요. 실거주 60평이더만. 그러니까 이번에 그러니까 김건희네 쪽, 최은순 쪽은 농지법 위반, 정확히 말하면 부동산 투기 성향을 보이지만 전진선 전 군수는 차로 20분 걸리는 곳에 50년 따라 살았던 그 땅이고 네. 김부겸 땅은 실거주하고 있는 60평. 자, 결국 이게 터지면서 윤석열 지지율이 급락을 했지 않습니까? 정치라는 게 민주당, 국민의힘 다 똑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마찬가지였고요. 가장 신경 쓰는 게 여론조사예요. 신경 안 쓴다는 건 다 거짓말이야. 윤석열이 다 여론조사 신경 안 쓴다고 대포 있게 얘기했지만 노조 때리면 여론조사 올라가더라. 여론 올라가더라. 그 맛에 지금 달콤히 취하고 결국 그거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게 지금 1일 여론조사 빵 터지자 당일날 7.6%가 폭락했다 이런 것처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거 아닌데 어차피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윤석열 입장에서 나는 임기 정해져 있다. 내가 설마 탄핵 당하리 하겠지만 국민의힘 지역 특히나 수도권 쪽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엄청 살벌한 거죠 지금. 이것 때문에 이럴 수 있어. 수도권 전체 의석 거의 한 120개 되거든요. 의석 중에 양평만 빼고는 다 민주당이 될 수도 있어. 양평만 빼고. 괜찮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나는 그게 윤석열의 결정이라고 봐요. 이거 들켰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시키지도 않은 거 언제 우리 마누라 만나서 이 새끼야 이거 백지화 시켜 이 새끼 이렇게 됐을 가능성이 없다고. 근데 이 백지화가 가장 염두에 뒀던 대상은 지지층이에요. 그렇죠. 돈 벌 목적이 아니었다라고 백지화를 선택을 했지만 백지화가 가장 섣부른 전략이었다는 거지. 엄청 뭐 어디서든 전략이죠. 사람들이 이해 못해요 그거. 아이고 국가의 업무를 하는데 국가가 국가의 업무를 하는데 어저께까지만 해도 필요했던 도로가 하루아침에 야당이 거기에 대해 트집 잡으니까 그 도로가 필요가 없어져 버려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도대체. 도로가 필요해서 몇 년 동안 검토해가지고 국가에 돈 1조가 넘게 투자하기도 한 그 도로가 야당이 뭐라고 하면 하루아침에 필요가 없어져 보이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뭔가를 하려고 했으면 아니 이러한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이거는 선산일 뿐이고 아니 그러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부지가 이렇게 더 중요한데 그러면 김건희 땅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서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들여서 원안으로 가야 되느냐. 수정안이 이렇게 더 좋다. 민주당이 똥볼 찬 거다 이거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든가 차라리. 아니 그런 논리로라면 오염수도 민주당에서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반발하니까 오염수 지금 이것도 여당에서 포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백지화 시켜야지. 우리 그럼 오염수 방출 안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윤석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활비 이야기 나올 때도 그랬어요. 그 특활비를 김건희가 가만뒀겠냐. 영수증도 안 쓴 매달 4억씩 쓰는 그 특활비를 여보 고생하시니까 당신이 다 쓰세요라고 했겠냐고. 윤석열은 본인이 한 달에 4억씩 받아온 줄도 모를 수 있습니다. 직통으로? 이 사람들이 말이 심하네. 아니 왜 이전에 그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영빈관 신축 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영빈관 신축 이야기 딱 나오자마자 윤석열이 당황해서 신축 이야기가 있었어 라면서 그때 백지화 시킨 적 있어요. 그때 그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관저에서 엄청 큰 소리가 났었다. 그때 당시 아마 아크로비스타였을 거예요. 그때 싸우고 부부싸움 소리에 경호원이 뭐 놀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비슷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 주장이 그거잖아요. 윤석열은 몰랐거나 상당히
대충 알았을 가능성이 있고 바보 대통령 하나를 누군가가 계속 조정하고 있다. 요 느낌이 훨씬 강해 보여요. 그러니까 백지화 결정이 나온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인다. 윤석열은 바보여서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있는 느낌. 오빠, 나 주가 조작한 거 아니야. 나 지금 나간다? 그러면 알았어. 야, 수사하지 마. 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실 그게 제일 무섭죠. 사실 그게 제일 무서워요. 왜냐하면 영악하고 못된 거면 어떻게든 사회 전체를 발전하게는 합니다. 네. 왜 지가 먹어야 되니까. 근데 멍청하면요, 이거는 어떻게 답이 안 나요. 예. 자, 관련해서요. 제가 저쪽 세력들은 제일 두려운 게 국민의힘은 총선 패배가 두려울 거고 자기들의 목숨이 걸려 있으니까 목숨줄이 걸려 있으니까.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이 제일 두렵죠. 그렇지. 훌륭한데. 근데 윤석열은 탄핵이 두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지지율이 형편없이 떨어지잖아요. 부정평가가 60%좀 나오는 대통령은 늘 신경 쓸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총선을 이겨서 한꺼번에 뒤집으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지지층들한테만 계속 소구를 합니다. 내가 여러분들 좋아하는 정치만 하겠소. 단 당신들이 투표장에 나오시오. 그러니까 이번에 청년들하고 만남 자리에서 윤석열이가 내년 총선 끝나고 나면 상황 달라진다. 니들이 나서갖고 투표장에 나와줘야 된다 같은 이야기 한 게 바로 총선 전략이다. 상황이 달라질 것 같긴 해.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러니까 계속 경찰이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노총이 총파업 중이잖아요. 네. 행진하겠다는 거예요. 그 행진을 못하게 계속 법원에다가 이제 행진 못하게 하는 거 또 법원이 행진해도 돼. 다만 이렇게 한정적으로 해라고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아, 근데 지금 총파업 중인데도 정말 기사는 안 나오네요. 포털 메인에 안 뜨니까 저도 깜빡 잊고 있었네요. 총파업 중에. 아니, 그래도 언론들이 옛날 같으면 이 더운데 총파업 아니면 비가 이렇게 오는데 총파업 이렇게 쓰던 거에 비하면 차라리 조용히 해주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내가 너무 긍정적인가 봐. 자, 그렇습니다. 자, 어쨌건 저는 저런 세력들 여기저기에 많은 세력들이 힘을 모아서 결국에는 윤석열 정권 무너뜨릴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걸 겪어본 적이 없고 윤석열 어떤 거냐면은 자기를 아주 열렬히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나쁜 놈, 대통령 하면 안 되는 놈이라는 인식을 더 고착화시키는 측면이 있어요. 지금 윤석열이 사실상 집권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태원 참사가 터졌잖아요. 참사는 날 수 있어요. 참사를 대하는 자세가 그렇죠. 그게 문제죠. 똑같습니다. 지금 상황에 양평 이 고속도로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말로 트리거일 수도 있어요. 트리거. 방아쇠가 돼서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리는 사건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측면이 좀 보이고요. 그래서 계속 연대하자고 말씀드리는 거고 집회 시위의 자유. 윤석열 스스로는 계속 자유를 외치잖아요. 그런데 결국 자기를 비판하는 자유는 없는 자. 이게 독재자인 거거든요. 그래놓고 지금 자기 처가 사실상 자기 문제가 터지니까 나토로 도망가서 지금 웃고 천원만 못 쓰고 돌아다니는 저런 인간이 대한민국 대통령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맥필님 이것만 있겠소. 정답이요. 그렇죠. 또 나와요 계속. 또 나올 거고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어디까지나 저의 상상에 불과합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못된 상상을 해보면 총선 6개월 전에 이런 거 하나 더 터지면 진짜 끝납니다. 네. 그러니까 핵 오염수 문제는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친일파들이 계세요. 그분들한테는 IAEA나 국민의힘이 일본 정부가 괜찮다고 하면 괜찮은가 보다 해. 이 문제는 맥락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직접적 비리가 지금 드러난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쉴드가 불가능한 상황. 그렇게 가지 않았을까 싶고요. 자, 이지영님 고맙습니다. 멤버십 감사합니다.